얼굴은 얼굴에서 나온 순수 우리말입니다. 얼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혼을 가리키고 꼴은 그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마음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얼굴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잔뜩 찌푸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만성 통증. 지금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걷지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울 수도 없고, 밤에 잘 때도 바로 눕지도 못해서 되게 일상생활 하는데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이게 딱 요만큼만 올라가면 여기가 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요. 이쪽 부위가. 학교에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가고 이제 그로 인해서 공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통증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10명당 1명꼴로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만성통증은 중장년층에서 더욱 자주 나타나 40에서 50대에서 만성통증을 치료받는 비율이 20에서 30대보다 1.6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만성통증이 생기게 되면 지속적인 통증이 스트레스가 돼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만성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김동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통증은 염좌나 타박 같은 급성통증하고는 다르게 장기간 치료해도 호전 반응이 잘 없거나 치료해도 자꾸 재발되는 그런 통증을 말합니다.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에 따른 호전 반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통증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통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없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만성통증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호전 반응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있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통증은 시간이 저희의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성통증의 경우 시간이 저희 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성통증의 경우 한 것의 통증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모근이 뻣뻣하게 굳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굳어있는 승모근도 문제지만 승모근을 굳게 하는 그런 체형의 문제, 그리고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 흐름의 문제 등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도 굳어있는 승모근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체형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신경 흐름의 문제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특히 신경 흐름의 문제는 이런 만성통증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겨울을 보내기가 아쉬운지 유난히 찬바람이 강했던 목요일 오후,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김지유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어디를 가던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유 씨가 이토록 열심히 걸었던 이유, 바로 한의원 진료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하기 전에는 엉덩이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짚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헬스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조금 무리하게 운동을 한 이후부터 해서 다리 저림과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로 되게 통증이 심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조금 이렇게 놔뒀는데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찾게 되었습니다. 제일 심했던 증상이 우선 다리 저리는 거였고, 그래서 걷지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울 수도 없고, 밤에 잘 때도 바로 눕지도 못해서 되게 일상생활 하는데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일단 제가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리는 게 없으니까 이게 걷는 게 훨씬 더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집중도,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집중도 잘 되고, 지금 막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별일 없으셨죠? 네, 통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린 거는 좀 저린 어때요? 것도 거의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네. 밤에도 잠을 잘 자요. 네, 저린 거 많이 좋아지셨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들어가서 또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제가 좀 눌러서 확인 좀 해볼게요. 네, 가시죠. 네. 김지우님의 경우 제일 처음 내원하셨을 때 엉덩이 통증과 허리 통증을 같이 호소하셨고, 그리고 다리 후면부로 저림 증상도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증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여기를 짚지 않고는 걷기가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림 증상이라고 하면 디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림 증상이 모두 디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다리 후면부,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의 저림 증상 같은 경우에는 좌골신경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이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디스크의 문제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엉덩이의 이상근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의 대퇴 이두근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중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김지우님의 경우 하체 운동과 엉덩이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한 병력이 있었고, 허리 통증보다는 엉덩이의 통증 그리고 하지 저림 증상을 위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압박을 했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그쪽에 통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침 치료 그리고 침 치료를 진행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통증은 한 20-3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좀 어때요? 오른쪽은 좀 아파요. 오른쪽 아직 통증 좀 남아있네요. 그죠? 네. 자, 허벅지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자, 지금 여기는 어때요? 오른쪽도 약간. 네. 오케이. 어쨌든 뭐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죠? 네. 양손으로 왼쪽 다리 한번 잡아볼게요. 아직 좀 당긴다. 그죠? 네. 엉덩이 쪽에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지금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나 이런 데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스트레칭 해주시면 여기 좌골신경 압박이 좀 풀리면서 저리는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엉덩이 쪽에 하둔신경이나 이런 쪽도 좀 풀리면서 좋아지실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꾸준히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이상근은 엉덩이 밑에 있는 아주 심부 근육인데요. 여기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상근이 뻣뻣해지면서 이상근 아래로 지나가는 하둔신경 그리고 좌골신경 등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둔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하둔신경은 엉덩이 전체의 근육에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쪽까지 내려가는 저림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엉덩이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하둔신경이 압박을 받았을 때 엉덩이 전체적으로 뻐근하게 아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저림 증상의 경우 다리 뒤쪽으로 저리고 뻣뻣해지기도 하고 땡긴다 이런 식으로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근은 뻣뻣한 근육을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를 직접 받는 것보다는 스트레칭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만성통증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효 씨가 받을 첫 번째 치료는 약침입니다. 조금 통증이 남아있는 허벅지 부위에 약침을 맞는데요. 약침은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경직된 근육과 주변 조직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침 치료는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운동을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 꾸준히 하는 편이었는데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거든요. 많이 좋아졌으니까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을 운영하는 민지 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 외의 모든 일은 민지 씨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1년 전 김장을 하면서 시작된 어깨 통증은 이를 쉬지 못하면서 만성 통증이 돼 민지 씨를 괴롭혔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일도 제대로 못해 늘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어깨를 처음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막 쓰니까 이게 딱 요만큼만 올라가면 여기가 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요. 이쪽 부위가.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갔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어디 가면은 뭐 디스크라고 하고 딱히 뭐 이게 차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쪽에 가서 치료하면서 이제 좀 팔이 이제 반경이 조금 넓어졌죠. 속상하죠. 뭐 날마다 일은 뭐 해야지 되는데 아프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병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아픈 지도 힘들겠지만 보는 내도 힘들어요. 일을 쉬지 못해 어깨 통증은 가끔 느껴지지만 치료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생활이 훨씬 수월하다는 민지 씨.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한결 편안할 것 같네요. 전에는 진짜 뭐 아침에 일도 지 마음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같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이게 팔이 좀 덜 아프니까 청소도 이런 거 좀 찾아서 하게 되고 이제 일상생활이 그냥 조금 평범해진 거죠. 많이. 폭풍 같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지 씨가 친구와 함께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진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한의원은 꼭 와서 치료를 받으려 한다는 민지 씨.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어깨 통증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어깨 좀 어때요 요새는? 일은 좀 할만하세요? 네. 치료하고 나서 훨씬 팔이 네, 잘 올라가요. 좀 좋아지고는 계시네요, 그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어깨 앞쪽으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내려보시고 이번에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쭉 올려보세요. 네, 옆으로는 아직 조금 불편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안쪽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치료 좀 진행할 거거든요. 오늘도 추나 치료하고 약침 치료하고 침 치료하고 그렇게 좀 진행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김민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어깨 통증도 심하고 어깨 움직임도 좀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관절낭과 회전근개 근육들이 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어깨로 가는 그런 신경 흐름도 압박을 받아서 그 신경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관절낭과 회전근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함과 동시에 목에서 어깨로 가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목에 대한 교정 치료,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에 대한 근막을 풀어주는 근막에 대한 치료, 그리고 어깨 관절로 가는 신경인 액과신경 그리고 견갑상신경에 대한 약침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회전근개 쪽을 조금 풀게요. 네. 조금 누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픕니다. 좀 아프죠? 목 쪽에 가볍게 교정할게요. 빼시고. 아우.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해 비뚤어진 뼈와 인대를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목과 어깨 움직임이 훨씬 편해진다고 합니다. 김민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어깨 관절낭이랑 주위에 회전근개 근육이 많이 굳어 있고, 그리고 목에서 왼쪽 어깨로 가는 신경도 중간에서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 목에서 교정 치료로 그 목에서 어깨로 나가는 신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목 옆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 쪽으로 근막을 좀 풀어주면서 신경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어깨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어깨 관절낭을 가동시키는 가동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쪽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약침 치료로 그런 근육 굳은 부분을 많이 풀어주고 있고,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깨 자체에 문제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목에서 어깨로 가는 신경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가는 그런 신경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목에 교정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목으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그런 신경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좀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약침 치료할 거거든요. 여기랑 두 군데 들어갈 건데요. 둘 다 이제 어깨 관절로 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장소라서 여기 쪽에 좀 풀어드린 겁니다. 볼게요. 깔끔하세요. 추나 치료를 끝내고 치료실로 옮긴 민지 씨가 약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당 일이 많아 조금 무리를 해서인지 어깨 통증이 많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약침 치료와 침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움직임도 편해
조금 겁은 나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팔이 빨리 완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엄마도 많이 도와드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싶고 할 것들을 뭐 차차 그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여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박경순 씨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찾아오는 허리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심할 때면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 뿐만 아니라 숙이거나 펼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오늘 한의원을 찾았다고 하네요. 처음 허리를 다치게 된 것은 제가 군 복무를 하던 92년도에 다치게 되었고 2000년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1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았다 나쁘다를 계속 반복하던 중에 왼쪽 어깨에 오십견 증세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제자가 이 병원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권유를 하게 되어가지고 처음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십견은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치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허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허리 때문에 좀 계속 좀 진료보고 계신데 수요일 날 그때 오셨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수요일에 비하면 지금 통증은 거의 절반 이하로 준 것 같고요. 네네. 일부 조금 그래도 오래 서 있다든지 네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네네. 이후에 네네. 조금 뻐근한 게 있고 네네. 또 보행할 때도 왼쪽 엉덩이 쪽에서 좀 타고 내려오고 오른쪽 종아리 부분이 조금 저린 건 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는 일상생활 하는 데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 정도 수준까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린 거나 이런 거는 계속 좀 치료 진행하면서 점점 좋아지실 거고요. 예. 계속 좀 열심히 추나 치료랑 봉침 치료, 약침 치료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추나 치료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척추랑 척추 사이의 간격 조금 늘려드리는 치료할 겁니다. 조금 아프시죠? 예, 왼쪽. 네, 왼쪽으로. 아직은 디스크가 조금 부어 있는 부분이 자극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주변의 근육들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굳으면서 더 안 좋아지거든요. 박경수님은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과로를 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반복해서 재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처음 내원 시에도 허리 통증이 다시 재발하셔서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고 그리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굽히거나 뒤로 제끼기도 좀 어려운 상태가 되시고 양쪽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을 나타내면서 오셨습니다. 박형수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면 내원하셔서 추나 치료도 받으시고 봉침 치료 그리고 침 치료 이런 치료들을 받으시면서 좋아지셔서 가시고 최근에도 워낙에 또 일이 바쁘시다 보니 또 허리 통증이 다시 도지셔서 오셔서 3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 지금 통증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단순한 근육에 대한 통증은 근육에 대한 치료만 해주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평소에 생활상에서 관리를 해주고 꾸준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내지 한 두세 번 정도 꾸준히 좀 치료를 좀 해주신다면 보다 좀 심한 통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것이죠. 심해진 허리 통증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늘 경순 씨가 받을 치료는 약침과 봉침 치료입니다. 오랫동안 서서 강의하는 경순 씨에게 허리 통증은 원래 행사처럼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봉침은 강력한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질환에서 척추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염증이나 부종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서 압박되는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허리 통증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님의 경우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상태에서 최근에 급성적으로 통증이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적으로 악화된 통증을 먼저 완화시키기 위해서 봉침이나 약침 치료를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 그런 급성적인 통증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평소에 있는 불편감을 완화하고 더 심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병원에 오셔서 꾸준하게 치료하신다면 평소에 있는 불편감도 완화시켜 드릴 수 있고 통증이 악화되는 부분도 방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장시간 앉아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강의를 위해서도
한 3시간 정도씩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허리에 부담이 가서 못했던 운동, 헬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하고, 골프라든지 허리 아픈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한의원을 올 수 있다는 예비 대학생 김민섭 씨는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고3 수험생이었던 지난해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때문에 한의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운동하는데 지장도 생기고 아픈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는 동작이나 이제 자세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힘들었고, 공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여기를 다니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추천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치료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지금 통증은 별로 없다, 그죠? 네, 지금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통증 많이 좋아졌고 네. 운동할 때도 많이 불편한 건 없고요. 네, 전보다 확실히 많이 좀 잡아진 것 같고, 이제 네네. 동작하는데도 큰 불편 없이 잘 하고 오케이, 있는 것 좋아요. 같아요. 이제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네. 그 깔창도 새로 맞춰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오늘 깔창 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나도 이제 좀 자주 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치료 좀 해볼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추나 먼저 하러 갈게요. 네. 가시죠. 허리와 골반의 불균형으로 힘들어했던 민섭 씨는 오늘 골반과 허리 추나를 받는데요. 추나 치료를 통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김민섭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을 위주로 호소를 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통증이 발생을 했고, 또 태권도를 하는 환자분이신데 태권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 좀 발생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및 체형 검사상에서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족저 검사상에서도 발의 아치가 조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정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틀어진 척추 때문에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침 치료, 그리고 무너진 발의 아치를 좀 받쳐주기 위한 그런 깔창 치료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발의 아치에 문제가 생기면 골반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도 있어 민섭 씨는 의료용 깔창 치료도 함께 진행합니다. 발바닥 압력을 분석해 적절한 깔창을 제작해 사용하면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 하네요. 여유로워진 시간 덕분에 오늘은 다양한 치료를 받는 민섭 씨. 통증을 완화해주는 침 치료를 끝내고 무중력 감압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척추로 가는 압박을 줄여 디스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교정 치료 없이 틀어진 상태에서 굳은 근육만 풀어주게 되면은 한쪽으로 부하가 쏠리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다시 반복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어진 척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정을 해주면서 한쪽에 쏠린 부하를 해결해 주어야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만성적으로 재발해서 굳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MID 치료는 일종의 견인 치료기로서 척추와 척추 사이의 간격을 약간 늘려줌으로써 디스크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고, 그리고 척추의 교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기입니다. 다른 견인 치료기와는 다르게 이 MID의 경우에는 이 견인 치료의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견인 치료기보다 부작용도 덜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제 아팠던 허리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앉아 있는데 전혀 이제 지장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고, 이제 다른 동작이나 이제 자세를 취해도 이제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많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을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큰 지장이 없게끔 이제 교정 치료를 받고 싶고,
이제 저희 가족분들도 이제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 같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동안 봤던 만성 통증 환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다발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라고 할 때 허리의 근육에 대한 치료만 그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통증이 잘 낫지 않거나 아니면 좋아져도 금방 재발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다발성의 문제들을 같이 봐줘야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신경 흐름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치료가 반드시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치료를 잘 받으셔서 앞으로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했던 통증이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증은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로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고마운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